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방문 요양은 물론이고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모두 시행하고 나면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요양보호사님과 같은 요양요원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기록하는 급여 제공 기록지와 상태 변화 기록지의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태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태그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상태 변화 기록지에 작성할 때도 기본 형식은 똑같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그를 찍으실 때는 태그로 찍으시면 되는데 태그가 안 찍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죠. 급여 제공 기록지는 방문 요양에서도 사용을 하고 목욕, 간호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방문 요양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관련된 내용이 잘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일반적으로 3, 4, 5등급은 3시간씩 하고 1, 2등급은 4시간씩 하기 때문에 지금은 3, 4등급 이하에서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씩 하기 때문에 180분 총 시간은 항상 시간이 아닌 분의 개념으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하면 13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 시간이면 점심 식사 도움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식사 도움에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몸씻기 도움은 아닐 것 같고 3, 4등급은 거동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장구를 사용을 돕는다든지 옆에서 이동할 때 부축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동 도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공시간 네, 지금 180분 중에서 식사 도움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보통은 80분 정도로 제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지활동 지원이나 인지관리 지원 이 부분은 치매 상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체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서 지원은 하루 최대 시간이 60분입니다. 그래서 60분 이내 범위에서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아까 점심 식사 도움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사 준비 그냥 우리가 체크하잖아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80분하고 60분 들어갔기 때문에 총 140분이 들어갔고 나머지 40분을 여기에 넣어 주셔서 전체 이 합산한 시간이 이 총 시간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호전 유지 악화해서 변화 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유지죠. 유지. 제가 이 2번 위에다 바로 체크가 어려워서 옆에다 체크했는데 2번 위에다가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 체크하시고요. 대변하고 소변 실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화장실 몇 번 가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거 외에 뭐 바지나 아니면 이동할 때 기저귀에다 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소변 실수를 보통은 있긴 하니까 한 번 정도로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보통은 90분 범위 안에서만 시행을 해요. 그 관련 고시에도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9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180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180분이 아니고 1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8시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분배하다 보면 여기에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90분을 넘겨도 되지만 그럴 때 외에는 기본적으로 정서 지원에는 60분 밑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는 90분 밑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을 적으실 거예요. 특이사항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체크하셔야만 되고요. 어르신의 상태와 그에 대해서 내가 뭘 했는지 적으시면 돼요. 특이사항 적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한테 예시를 달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들은 어떤 것을 보통 기록을 한다라든지 일반 어르신들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기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긴 하는데 똑같이 적으라는 게 아니고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보통 허리 통증도 있고 허리 통증과 팔다리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주물러 드리고 파스 붙여 드렸으며 시원하다고 말씀하심.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어르신의 상황이 어땠고 그거에 맞춰서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했는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특이사항을 적으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이 시간 동안에 어르신한테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기록하시면 됩니다. 숨쉬기 힘들어 하셔서 가래를 빼드렸다든지 아니면 뭐 엉덩이 많이 아파하셔가지고 두드려 드렸다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장기 요양요원이 있어요. 요양요원을 제가 심청이로 적어보고 우리 어르신이 홍길동이었죠. 홍길동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장기 요양요원 성명에 사인을 날아가듯이 하지 말고 그냥 정자체로 다 이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에는 내가 대신 적어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적으시면 되는데, 어르신이 보통 파킨슨이 있는 분들도 많고 편마비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적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만이라도 뭐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홍만 적으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쨌건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적으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태그가 안 찍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30일 날 180분이에요. 이 4월 29일도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찍었으니까 우리가 태그하는 거 외에 제공 기록지 수기로 썼겠죠. 그런데 그때 말고도 병원에 가서 시간이 초과됐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시 그래서 만약에 워낙에는 180분이긴 하는데 이날은 어르신이 병원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60분을 더 초과하신 거예요. 결론은 240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어르신이 병원에 가셨다. 지금 식사 시간이 어쨌건 껴있기 때문에 아마 식사 도움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 도움을 넣어주시고 이동할 때 당연히 이동할 때 도움이 들어갔겠죠. 3, 4등급의 이동 도움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80분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사소통 도움 및 말벗 격려는 의사소통도 거의 기본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화도 하고 말벗도 되기 때문에 최대 시간이 60분이라고 했죠. 60분 넣어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 도움도 있지만 병원에도 같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출시 동행도 체크하셔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여기다가 다 분배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80분하고 60분 했기 때문에 지금 140분이었죠. 이 140분을 240분에서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100분이죠. 아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90분 이내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90분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처럼 병원을 갔다 왔다는 이런 경우에는 넘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했다기보다 정기적인 병원에 뭐 약을 받으러 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동행해서 갔다 왔다고 한다면 체크하셔가지고 자 4월 30일이죠. 4월 30일에 혈압약 처방 받기 위해 병원에 동행하여 약 받아옴. 병원 대기시간 길어져 퇴근시간 놓침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혈압약 처방받기 위해서 어르신과 병원에 동행해서 약을 받아왔고 어르신의 상태랑 내가 뭘 했는지 하시면 되고 병원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퇴근시간 놓쳤다. 왜 퇴근을 못 찍었는지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적으시고 밑에는 어르신의 성함을 사인을 받으시면 서명을 적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급여 제공 기록지 안에는 이 한 장은 일주일 분인 거예요. 그 일주일의 기준이 월요일에 시작해서 9주의 일요일까지
그 다음 월요일주는 그 다음에 월요일은 이렇게 옆에 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다른 장을 분리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주 것을 다 쓰시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당 센터에다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센터 직원이 왔을 때 센터 직원한테 주셔도 되는 거고요. 이 한 장에는 반드시 일주일 것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 언급된 내용도 다 관련 고시에 언급된 내용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장기 요양 관련된 고시예요. 고시 제7조 1장 7조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가정방문 급여의 급여 제공 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 일주일의 기준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공 기록지에서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라는 거,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장에 기록하시면 된다는 거 반드시 꼭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 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을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아까 요양보호사님이 작성했던 급여 제공 기록지를 센터에서는 취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르신한테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 댁에 있는 파일에다 저희가 보통 끼워두죠. 그런데 이걸 초과해서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은 어르신 본인이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우리 보호사님들 태그 찍으시는 그 노인장기요양 앱 있잖아요. 스마트 장기요양 그 앱을 설치하라고 해서 보호자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월 1회 이상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90분, 60분 말인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방금 언급드렸던 그 같은 고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여기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정서 지원은 한번 방문했을 때 60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60분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90분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넘을 수 있다는 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태 변화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양식이에요.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2023년도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태 변화 기록지는 아까 특이사항 기록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필수라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시를 잡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월요일 날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못 적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요일에 적어달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때 일주일에 한번 적는 거 외에도 특이사항 있으시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꼭 적으시면 그거 자체가 추후에 나를 보호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적을 수 있으면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4월 3일 월요일이 기준으로 칩니다. 내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눈에 눈물이 자주 고여서 눈곱도 많이 끼고 손으로 눈 자주 비비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눈이 빨개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호사님이 요양보호사님이 눈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어르신 눈에 눈곱이 많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옆에다가 우리 선생님 성함 심청이로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4월 그 다음 주에는 4월 10일이겠죠? 10일 이때도 월요일입니다. 이때는 뭐 어르신이 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다리가 많이 부어서 발등까지 불편해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 우리 보호사님들이 보통 마사지도 많이 해드리죠. 그리고 부은 경우에는 다리를 높이 올리도록 해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을 다 여기다 적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많이 부으셔서 마사지 해드리고 다리를 의자 위에 높게 올려드렸음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은 마찬가지로 심청이로 쓰시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어려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지 관련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4월 이번에는 17일입니다. 17일 이때도 월요일로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어르신이 치매 교구 학습지를 푸는 중간에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 물어보니까 현재의 계절을 겨울인데 봄이라고 착각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과 같이 사계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각 계절별 특징을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의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추측하면서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줄로 줄여서 적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계절인 겨울을 봄으로 착각하셔서 사계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금 계절을 다시 맞춰 보았음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의 상황이 어땠고 그거에 맞춰서 나의 대응이 어땠는지 내가 뭘 했는지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4월이 월요일이 총 4개가 있죠. 2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옷을 치매 어르신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입는 경우들이 많죠. 옷 입는 순서를 다 잊어서 속옷을 걷어 밖에 입고 그리고 벗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께 옷 입는 순서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무리하게 어르신이 옷을 벗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옷 입는 순서를 헷갈려 하셔서 순서를 설명해 드리고 고집 부리는 어르신을 잘 달래드렸음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 꼭 적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치씩 보통 한 장에다 작성을 하시죠. 이렇게 작성하신 것을 센터에다가 제출하시면 센터에서 보통 복사해 가지고 원본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복사본을 어르신 댁에 어르신 파일에다 띄워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변화 기록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상태변화 기록지에 작성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시고 훨씬 더 잘 하시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지만 차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르신이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신 다음에 한 줄로 요약하셔가지고 적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오늘은 급여적금 기록지 작성하는 방법과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